자, 그리고 동절기 때 이제 1, 2월로 넘어왔습니다. 이제 지금 시기쯤인데요. 요거는 그때 한 1월 말에 2월 말 작년인데요. 아, 이게 참 뭐 돌풍이 불어서 갑자기 한파가 찬바람이 막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측창을 다 닫아놔도 돌풍이 불면 이거는 참 답이 없던데요. 어쨌든 단돌이 잘 하셔야 되고 위에 참 냉기를 맞아서 냉해 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기 순환 팬을 있으신 분들은 활용을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없으신 분들도 내가 지속적으로 발생을 한다 그러면 한 번 더 설치도 고려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연동하우스 많이 하시는데요. 연동하우스 내부에 아까 말씀드린 공기순환팬은 필수입니다. 공기순환팬도 해주셔야 되고 전체적으로는 내부 온도와 습도를 균일하게 관리를 해주셔야지. 연동하우스 이렇게 되면요. 중간에 하고 가쪽에 하고 크는 게 달라요. 그래서 연동하우스의 이점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연동하우스의 이점이라면은 내부에 아까 말씀드린 이런 순환팬 이런 것들도 같이 꼭 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연동하우스는 남북 방향이 내가 골조 그 위치 때문에 햇볕 가리는 게 적어서 남북 방향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거는 설치하실 때 꼭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이 보통은 단동은 동서동이 더 좋아요, 사실. 왜냐하면 음직고 양직고 생기지만 동서동이 햇빛 받기에도 좋고 골조를 방해를 덜 받는데 연동하우스의 구조적인 특성상 남북 방향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거는 보온덮개가 15온수 다 쓰셨는데 여기 12온수 쓰신데 이런 데는 신초가 이렇게 좀 피해를 받아서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응애도 의심을 했었는데 응애도 안 나왔어요. 이거는 일시적으로 신초 부위에 냉 피해를 받았다. 보온덮개가 또 얇은 데가 이런 피해를 분명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직은 우리가 3월까지는 계속해서 긴장을 늦추면 안 되잖아요. 갑자기 뭐 냉해가 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 다시 한번 단도리를 해주시고, 그래서 요 부분들은 또 이제 보온덮개 좀 보완을 하시고 관리를 잘 하시니까 또 회복은 됐더라고요. 그리고 자, 지금 보면은 지온을 확보하고 적정 수분을 공급해야 되는데 여기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밝은제 많이 쓰시죠, 여러분들. 밝은제 쓰시는데 사실 밝은제라고 해서 뭐 해초 추출물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근데 실제 밝은제라고 하면은 생장 조절 물질이 들어가야 됩니다. 생장 조절, 천연 생장 조절 물질도 있고요. 생장 조절제가 있는데 거기다가 뭐 주는 영양제래요. 밝은제라고 대부분 파는 것들 받아서 오셔서 한번 보시면은 미량요소 복합비료, 사정복비 뭐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사정복비도 잘 없을 겁니다. 아마. 미량요소 복합비료로 돼 있는데 그 제품들이 내가 통상적으로 썼을 때 괜찮더라 해서 계속 쓰시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이게 뿌리가 이렇게 끝부분에 노랗게 말라 들어가고 세근이, 잔뿌리가, 털뿌리가 없어지는 것들은 문제가 생긴 것들이 대부분이 내가 뿌리가 안 내린 것 같아서 밝은제를 주셔서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거보다는 차라리 그냥 물을 주시는 게 낫습니다. 물을 주시고 밝은제는 실제적인 밝은제는 그 이후에 뿌리가 어느 정도 내리고 나서 영양제 성분으로 쓰시는 거는 상관없는데요. 정말로 뿌리도 못 내리고 있는 놈을 밝은제를 주면은 발근을 하는 게 아니고 밑에 과다 사용으로 인해서 뿌리가 녹아버려요.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주의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순치기는 뭐 새순 보는 분도 한 번씩 있으시고요. 보면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한꺼번에 너무 많이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좀 주의해 주셔야 돼요. 제가 또 사진은 사실 그거는 못 실었는데 이거 말고 또 다른 분은 갑자기 한꺼번에 많이 쳐서 이제 막 일시적으로 이렇게 가는 증상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권장드리는 거는 한 12마디 이내, 12마디, 사실은 한 5마디, 6마디 하시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뭐 장점, 단점을 떠나서 한꺼번에 너무 많이 치면은 일시적인 고사 증상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온덮개 덮이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요 부분은 지금 요렇게 하시거나 방풍 비닐을 하시거나 요거는 잘 확인을 하셔서 지금 현재는 안 돼 있으신 분은 해주시면 좋아요. 왜냐면은 이제 2월 달 이후에 2월 늦게부터는 이제 뭐 이쪽으로 찬바람 들어오면서 여기서부터 보통 흰가루 시작하죠. 오는 게. 그러면은 흰가루 예방하는 데도 효과가 있고 보통 다들 입구 쪽은 늦게 큰다고 따로 관리하시게 되잖아요. 이렇게 요 정도 해주셔도 그럼 비슷하게 따라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도 이렇게 좀 수고스럽더라도 해주시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방풍 비닐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리고 원래 망고병이 많았습니다. 망고병이 이렇게 갈라지면서 진액이 생기고 입회 이런 것들 증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망고병이 많이 생기면은 이거는 뭐 대목 부위보다는 위에 상단인데요. 여기서는 내가 도포를 붓으로 살균제를 살포를 발라주시거나 황토를 가지고 이제 덮어주시거나 이런 것들 뭐 응급 처방해 주실 수 있어요. 근데 근본적으로 말씀드릴 게 아까처럼 내부의 습도를 최대한 낮춰주셔야 됩니다. 습도가 높은 상태에서는 어떤 처방을 해도 듣질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수분 변동 때문에 요거는 망고병보다는요, 사실은 이게 수분이 갈라지는 현상들 지금 많이 생기고 있죠. 갈라지는 게 내가 건조한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수분이 갑자기 급격하게 올라가면은 작물체가 내가 갑자기 생장을 하면서 이렇게 갈라져서 터지게 되겠습니다. 이런 증상까지는 괜찮은데 여기서 아물지 않고 습한 상태로 유지가 되면은 주변에 갈변되면서 물러지면은 이렇게 형상이 바뀌어 버리면 망고병이 얼마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 형태는 망고병이 생겨서 갈라졌다기보다는 갈라진 형태에서 이제 병원균이 들어갔다. 그래서 원인을 알아야지 처방도 더 쉽기 때문에 이렇게 습도 관리와 1차적인 습도 관리와 그 이후에 방제를 같이 겸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녹균병은 잘 아시다시피 이렇게 다각형으로 오게 되는데요. 녹균병의 특징은 그렇습니다. 이게 연맥이 있으면 얘가 타고 넘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생기게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 녹균병은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녹균병이 이렇게 많이 발생을 하고 뒷면에 보면은 저희가 확대해서 보면은 아주 그 조그만한 그런 까만색 곰팡이, 포자 그렇게 생성이 되는 것들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잎 뒷면에 까만색 털처럼 이렇게 곰팡이가 생기거든요. 녹균병의 특징입니다. 여기. 그래서 녹균병 방제도 같이 해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예방적으로도 살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녹균병은 측면에서부터 측면의 터널 비닐에서부터 많이 발생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습도 때문에 습 때문에 이쪽에서 다 타고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습 관리를 먼저 하시고 약을 쳐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상태를 놔두고 계속 약만 쳐서는 방제가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뿌리응애. 응애가 뿌리응애, 참원지응애 두 개가 사실 원래 조금 또 이슈 아닌 이슈가 됐는데요. 뿌리응애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여기도 형태가 잘 안 보이실 수는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확대 현미경으로 봐야지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판별하시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갑자기 뿌리가 이유 없이 시들고 가는 거 있다 그러면은 털지 마시고요. 털지 마시고 그냥 그대로 어디 아무 비닐봉투나 비닐봉지에 담으면 좋으니까 담아서 이 채로 주변 흙까지 같이 가지고 오시면 빨리 판별을 해드릴게요. 저희도 어차피 현장 가도 여기서 뽑아와서 다시 또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급하다 그러시면은 요거를 뿌리까지 한번 뽑아와서 한번 보는 거를 의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작은 뿌리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뿌리파리가 이렇게 머리 부분이 검은 유충이 가해를 하거든요. 뿌리를. 자, 얘들이 초파리가 많이 보이는 공간이 있을 거예요. 여기가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얘들이 알을 낳아서 애벌레가 가해해서 얘는 애벌레만 가해하거든요. 애벌레가 가해해서 다시 번데기가 되고 성충이 되고 순환을 하는데 이 애벌레가 뿌리를 막 갉아먹습니다. 그래서 초반부터 그렇지 않고요. 어느 정도 크다가 이렇게 시들어요. 뿌리응애나 작은 뿌리파리나 두 가지 동시에 있는데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토양살충제를 사전에 하신 것도 있겠지만 하시더라도 그 이후에 작은 뿌리파리가 계속해서 생기니까 작은 뿌리파리는 일단은 밑으로 관주를 생육 상태에 따라서 주의해서 관주를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동시에 같은 날은 하시지 못하겠지만은 그 이후에 위로 성충도 잡아야 됩니다. 약을 치셔야 돼요. 성충을 잡아서 이렇게 막 지금 약 맞고 죽은 애들이거든요. 초파리가 많이 날아다닌다 하면은 1차적으로 의심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참원지응애. 자, 보시면 참원지응애가 신초 부분 그리고 이제 엽순이거든요. 얘가요. 엽순 부분에 이렇게 막 오그라들고 엽순이 다 안 터집니다. 근데 보면은 참원지응애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눈으로 안 보입니다, 애들이요. 자, 이렇게 생기고 참원정이 이렇게 생겼는데 엽순이 이렇게 다 오그라들어서 말라붙어서 나 엽순이 안 터진다 정상적으로 키웠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주의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온덮개, 아까 안 덮였을 때 이건 오작동한 거예요. 보온덮개가 내가 덮어놨는데 밤새 전원이 나갔다가 들어오면은 얘가 다시 역주행해 버릴 때가 있습니다. 역주행해서 이렇게 사고가 난 거거든요. 그래서 퇴근하실 때는 최대한 좀 전체 완전히 닫아두시고 전원을 차단하시는 그것도 한번 방지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가올 수 있는데 폭설, 그것도 대비를 잘 해야 되겠고요. 3월 초중순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정체벌레는 계속해서 많이 생기고 있죠. 자, 4월 초중순에 터널 비닐을 냉해 피해입니다. 터널 비닐을 안 덮은 농가 그리고 측면 환기 구멍이 뚫려 있는 농가들 위주로 많이 발생했고 피옥의 필름을 사용하고 지온을 잘 확보됐고 그리고 토양 수분이 많은 농가가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었는데 여기서 토양 수분은요 점조고수를 제일 가장자리 쪽으로 깔아 놓으시잖아요. 그쪽을 어느 정도 포습을 시켜 주셔야 돼요. 물을 주셔야 됩니다. 물을 주셔서 냉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사전에 방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냉해라고 하지만은 4월 초중순만이 아니고요. 당장에 구정 전에 1월 말 그리고 또 4월 초중순이면 4월 한 15일, 20일 전으로 그때도 어느 정도는 가장자리 쪽으로 물을 주셔서 냉기가 땅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관리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아까 순을 많이 보는 농가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장단점이라고 할 게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게 내부의 일항에 열판 역할을 하거든요. 뭐 지온을 18도씨 이상 유지를 할 수가 있고 이렇게 보온덮개로 인한 이 공간도 확보되고 열판이 전체적으로 확보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우스를 자꾸 큰 하우스를 지으시잖아요. 일항을 더 넓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은 지금도 계속 이용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내가 불필요한 잎들을 남겨둬서 또 다 덮으실 필요는 없거든요. 그리고 착과가 되면은 이렇게 10일, 15일 이렇게 경과가 되겠습니다. 자, 좋은 기회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밤온도 16도 그리고 지온은 18도씨, 적정 온도가 18도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상 저온이 언제든지 올 수 있기 때문에 보온덮개는 이중으로 설치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출입문에 비닐을 설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 추가로 드리자면은 4월 초순에 이제 3월 말에 보온덮개를 드러내시잖아요. 그때 터널 비닐은 그래도 남겨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은 세력 따라서인데요. 저는 대부분은 8마디부터 하시기를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들 뭐 궁금해서 물어보시는 분도 많고 이제 초세 어떠냐 이제 다시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예전처럼 똑같이 이제 그렇게 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건너뛰어서 8마디부터 차례 연속으로 착화시킬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포기당에 2개 내지 3개 정도를 걸고요. 걸고 나서 불필요한 것들은 적과를 해주시는 걸로 그렇게 가셔야 됩니다. 착과는 이렇게 잘 하고 계시죠? 이거는 저온기 때, 고온기 때 이렇게 조금 더 배수를 달리 해주셔야 된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자, 똑같은 내용인데 보온덮개 일찍 벗기고 늦게 덮어서 총 1시간입니다. 그러면요. 햇빛 보는 거 1시간 더 보여주셔야 되거든요. 비닐을 풀라고 말씀드리는 목적도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상기를 해주시고요. 착화기에 야간에 너무 저온이 되면은 착화율이 떨어지니까 온도 관리는 이렇게 저온기에는 조금 더 주의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밤온도 20도라고 했지만은 지온하고 같이 온도가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18도씨 정도로 기준을 잡으시면은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얘기인데요. 흐린 날에도 광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온덮개는 꼭 열어서 비닐은 놔두시고 보온덮개 열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광합성을 충분히 됩니다. 그리고 관수 관비 하실 때 우리 농업기술센터 미생물 활용하시면 좋은데요. 그 중에 우리 리플렛 하나 받으셨죠? 농업 미생물 이렇게 요 리플렛이 있는데
요거 내용 한번 제가 뭐 시간상 상세히 설명은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한번 보시고요. 관수감비할 때 농업기술센터에서 미생물 저희가 리터당 1,000원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중에서 판매하는 뭐 그런 자재 못지않게 그보다 더 사실은 매주 새로 생산하는 그런 미생물들이거든요. 그래서 품질도 좋고 효과도 좋기 때문에 적극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습도가 높으면은 녹균병, 망고병, 그리고 흑성병까지 많이 발생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X자, 십자형 찍기 혹은 이제 뚫린 터널 비닐 이용하시고요. 한낮 시간에만 천창을 조금 열어서 환기를 해주시는 거, 요거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로 습도가 낮을 때 뭐 너무 건조해서 피해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럴 때는 전체적으로는 기기가 있으면 좋겠지만 대부분은 내가 동력 분무나 뭐 등진 펌프 메고 하셔야 되잖아요. 그때 연면 살수를 하시는데 연면 살수를 하시거나 농약을 살포하실 때 내가 초세에 따라서 변동을 주실 수는 있는데 요소를 한 말당에 농약이나 살포하시는 양의 한 말당에 요소를 50g만 혼용을 하시면 좋아요. 특히나 녹균병 계통의 약일, 살균제, 살충제 쓰실 때 약해도 방지를 해주고요. 약효도 좋게 해줍니다. 그래서 근데 요소 대신에 다른 비료하면 안 되나 그래 물어보시는 분들 많은데 다른 비료 하시면은 어떤 자재가 들은지가 보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그런 답을 못 드려요. 그래서 요소는 내가 물에 녹여도 똑같이 물하고 똑같은 중성이거든요. 그래서 피해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소를 한 말당에 50g 섞어서 주시면은 대부분 지금 다 초세가 다 떨어지기 시작하잖아요. 또 흐린 날이 되면은 이럴 때는 많이 마르고 이럴 때는 그때 요소를 한 말당에 50g만 섞어서 위로 연면 시비 해주시면은 효과가 있겠습니다. 자, 과실 속는 것들은 기온과 그리고 정상과를 남기고 착과수, 목표 착과수를 맞춰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형태가 적과를 해야 되는 내용들이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어깨 빠진 과일, 뭐 호리병 과일 이렇게 많이 나오거든요. 제가 큰 책에도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만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기당이 두세 과를 달고 적과를 해주세요. 적과. 새로 착과는 하시기 힘들지만 적과를 하실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적과는 형태를 해주셔야 되고 손자동굴에 착과를 시키고 나면은 2마디 내지 3마디 때는 이제 적심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추비료는 칼슘 비료를 공급을 해주셔야 됩니다. 길쭉한 과일이 나오고 이제 납작한 과일이 나오고 왜 이렇게 되냐? 이제 달리는 마디 따라 차이가 나고요. 상이절, 하이절 따라서 이제 꽃 따라 다르고 대부분 근데 사실 지금 또 이제 길쭉한 과일들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게 마디가 너무 뻗어가고 잎이 크면은 상대적으로 길고 큰 과일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내가 착과시킬 때 지금은 착과를 내가 맞춰서 하실 수 있으니까요. 주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는 같은 내용이고요. 자, 이것도 교재에 있는 내용인데 과면 5점과 이 부분은 이게 조금 색깔이 다른데요. 색깔 보이시죠? 이거는 갈색이고요. 얘는 녹색이에요. 이거는 질소질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됐고요. 얘는 농약으로 인해서 약해가 났습니다. 두 개가 좀 원인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응책도 다를 텐데 여기 맞춰서 질소질 비료가 너무 과하지 않도록 관리를 해주셔야 되고 이렇게 기미가가 생기는 거는 한낮에 3시, 4시 이후에 농약을 살포하셔서 그래요. 지금은 어차피 해당 없습니다. 지금은 약 치실 수 있는 시기가 제가 봐서는 한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는 치시지 마세요. 치면 안 돼요. 그러면 그대로 과습 상태로 덮이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본덮개 드러내고 나서 고온기 때 그때 이제 늦게 살포를 하면 이렇게 약해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기미가가 약해입니다. 바이러스가 아닙니다. 이거는요. 자, 그리고 수분 공급에 대해서는 과비대기가 됐을 때는 수분 공급을 좀 더 계속해서 늘려주셔야 되고요. 추비도 계속해서 주셔야 되죠. 그리고 너무 많이 일시에 관수를 했을 때, 물을 줬을 때는 발효가도 생기고 오점가가 발생하기 때문에 작은 양을 여러 번 나눠서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전체적으로 초세를 유지하면서 착과를 시키셔야 되는데요. 자, 착과하고 나서는 25일경에 참외 당도가 올라간다. 이건 다시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중요한 부분이 아까 바이러스 때도 말씀드렸는데 전체적으로 참외가 다 달리고 나서 참외 달려있는 이 잎, 참외 착과되어 있는 아들 덩굴의 잎하고 손자 덩굴에 그 딸려있는 잎들이 노화가 돼버리면은 얘는 당도를 못 올리고 25일경에 당도가 올라가잖아요. 근데 당도를 올리지를 못하고 그대로 불량가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고품질이 못 나오고 여기까지는 익어냈지만은 참외가 왜 내가 같은 줄기에서 했는데도 당도가 이렇게 차이 나고 품질이 다를까? 요거는 결국은 잎 관리입니다. 잎을 잘 관리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발효과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죠? 이게 너무 건조한 상태에서 갑자기 물을 많이 줬을 때, 그리고 석회가 칼슘이 있지만은 땅에 있지만 흡수가 제대로 안 됐습니다. 그래서 추비로 꾸준히 주셔야 되고요. 석회는 대부분 농가분들이 석회가 칼슘이 많아요. 토양 검사를 받으시면. 근데 그래도 칼슘은 추비로는 이 시기에는 계속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발효가 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같은 내용입니다. 흐린 날씨에 보온 덮개 일찍 열고 늦게 덮기. 그리고 최소한 최저 온도 15도씨 정도는 유지를 시켜 주셔야 되겠습니다. 추비에 대해서는 이따 표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보면은 적과를, 이거는 조금 뒤에 얘기인데요. 장마 때, 고온기 때, 여름철에는 적과를 좀 과감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아까워서 남겨두셨다가 도로 전체적으로 참외가 같이 무너지는 걸 제가 너무 많이 봤어요. 근데 이때는 적과를 좀 과감하게 해주셔서 착과 숫자를, 이게 장마가 됐거나 습해가 생기면은 얘가 이걸 다 익혀내지 못해요. 그리고 터널 비닐을 놔두고 4월 달에는 그대로 필요할 때는 보온을 해주시고 냉해를 방지를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장마철이 되면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물이 이렇게 일항에 물이 쫙 끼어서 이 물이 그대로 들어왔어요. 같은 집이거든요. 이러면 완전히 습해가 생겨서 다 고사해 버렸습니다. 고사해 버리고 마찬가지로 이런 쪽도 이쪽에 일항 쪽에 물이 들어와서 밑으로 물이 스며 들어왔기 때문에 이쪽만 전체 습해가 나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것들을 미리 방지해 주기 위해서는 배수도 철저히 해주셔야 되고요, 사전에. 그리고 물냉초, 터널 비닐을 좀 깔아주시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 좀 쉽지는 않죠, 작업상에. 그렇지만 그걸 미리 방지를 해주셔야 되고, 아직 조금 이른 얘기라고 하시겠지만 그래도 요즘은 장마라는 게 시기가 좀 정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일찍 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고온 피해 때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활성이 저하되고 이게 CN율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탄수하고 질소하고 이제 이 비율입니다. 그래서 착과 불량이 생기면은 전체적으로 고온 피해가 많이 발생하게 되겠고요. 당도하고 수량을 지속적으로 높이려면은 인산, 가리, 그리고 석회, 칼슘, 고토, 마그네슘 고토죠. 추비를 꾸준하게 시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전체적으로 이제 다 왔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은 익어 나가는 과정 이렇게 한번 보실 수 있고요. 자, 물을 어떻게 주느냐? 다른 내용들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물 안 주시고 이제 물 주시기 시작하죠. 착과할 때쯤에 하시는데 착과기 때는 보통 양으로 관수를 하시고요. 과비대기 때 착과되고 나서 이제 탁구공 많아졌을 때 그때부터 관수량을 늘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비대가 제대로 됩니다. 물이 있어야지 가거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은 물을 주고 나서 마지막에 비료를, 양분을 물을 딸려가게 넣어주시는 게 제일 안정적입니다. 처음부터 비료물을 다 주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초기잖아요, 특히. 그래서 뿌리가 장애를 받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 한번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전체적인 추비 시용량은 제가 추비를 뭐 적절히 줘야 되는데 어떻게 줘야 되냐, 이게 뭐 제가 한마디로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요. 전체적으로 봐서는 각 비료별로 내가 봤을 때 질소가 과다하면 안 된다고 그랬지만 참외는 사실 질소를 별로 안 좋아해요. 반대로 멜론은 또 질소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멜론하고 참외하고는 또 비료가 다른데
질소질은 끊기지 않게 쭉 주셔야 됩니다. 그래도 이게 내가 줄이는 거지 질소를 아예 끊는 건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인산질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가리 같은 경우에는 과비대기 탁구공 많이 졌을 때부터 성숙기 때까지 집중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석회는 초기부터 계속해서 성숙기까지 들어가겠고요. 고토, 마그네슘 같은 경우에는 보통 황산고토로 많이 단비로는 주시게 되는데요. 이때는 성숙기하고 수확기 때 그 끝 무렵에 고토를 보충을 해주셔야 됩니다. 붕소는 초기에 한 동에 이제 100g 정도 주면요, 더 이상 주면은 과다예요. 그래서 안 주면 안 되지만은 이 정도 수준으로 유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걸 표로 나타내면은 이렇게 수치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자면은 이렇게 저희는 한 요 시기쯤 왔죠. 이제 정식하고 착색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간에 지금 좋은 저일조 환경이 계속 지속되니까 지원을 확보하는데 좀 주력을 해주시고 전체적으로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가 계속해서 뭐 한 가지 또 빠뜨렸는데요. 미생물도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교재는 없지만 토양 검정 또 꼭 받으십시오. 토양 검정 대부분 아마 다 받으실 거예요. 근데 그래도 중간에라도 한 번 더 받으시면 저희가 무상으로 한 토양 검정 자체가 내가 그냥 받으실 수 있는 비용으로 따지면 한 15만 원치 되거든요. 근데 모든 농업기술센터 마찬가지지만 저희 성주군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무상으로 다 해드리잖아요. 그래서 토양 검정은 시료만 떠오시면 되니까요. 상부에 있는 잔재물만 걷어내고 그대로 밑으로 15cm. 그래서 500g 정도 토양 검정을 맡기시면은 전체적인 토양 관리 추이나 화학성 부족분은 언제든지 보실 수 있습니다. 이용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자, 그래서 참여에 대해서는 항상 저희가 군수님도 신경을 쓰시는데 저희 참여기술팀부터 해서 연구개발팀 같이 또 연구도 하고 필요할 때는 현장 지도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담용암 성주 지역의 남부 초정 월암 벽진에는 동부 상담소, 수륜 가천 대가 지역에는 서부 상담소 있습니다. 금수 노고민 상담소도 따로 있고요. 그래서 연락처도 제가 일부러 남겨놨으니까 좀 많이 필요하신 부분은 연락해 주시고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